다음 주 환율은 우선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을 좀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글로벌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영업부 이호경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동향 한번 언급해 주시죠. 이번 주 환율은 1350원에서 70원대 레인지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이제 환율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었는데 1350원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환율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도가 좀 하락한 부분,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해지면서 환율도 내려간 측면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다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위험 선호 분위기가 불거졌던 탓도 있고요. 지난주 대선 이후로 원화 자산에 대한 선호 분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이 이제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네. 환율도 1350원대에서 좀 머물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부분의 재료들이 환율에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건데 앞으로 환율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환율은 저희가 추정하는 적정 레벨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원화는 미 달러화 대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원화의 어떤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 환율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쵸. 1분기 역성장도 있었고, 뭐 관세로 인해서 수출도 이제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좀 출범되고 난 이후에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정부의 정책이 실제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좀 네.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원화 저평가도 좀 더 해소가 되면서 환율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요즘 국내 증시가 또 그쵸?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까요? 우선 국내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지난주 대선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죠. 그쵸. 한때는 2,900포인트까지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거의 4조 원 가까이 유입이 됐어요.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 네.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 외국인 국내 주식 자금이 1조 원 늘어날 때 환율은 0.98원 정도, 약 1원 정도 이렇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네. 이렇게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이 계속 호조를 보인다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공약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5천까지 간다였고 그렇게까지 달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코스피가 상승세에 있는 한 환율 하락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우선 다음 주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요. 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일 목요일에 있을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죠. 일단은 이번 FOMC에서도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비교적 물가가 좀 안정적인 모습이라서, 네.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연준이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가보다는 고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사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양호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렇게 건강한데 네.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다음 주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네. 이번 달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 거의 100%로 보고 있고 네. 나중에 이제 고용이 좀 둔화됐을 때 네. 9월 무렵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9월 FOMC 전까지 고용 지표가 총 3번 발표되거든요. 네. 이렇게 연준도 최소 3개월 정도는 고용이 좀 뚜렷하게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네.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건 실업률 수치가 어느 정도로 올라왔을 때 둔화가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실업률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걸 체감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그렇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업률 측면에서 고용이 확실하게 둔화됐다라고 보려면 지금 미국에서 추정되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4.4% 정도 되거든요. 네. 적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고용 시장이 확실하게 둔화되었다라는 네. 시그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은 연준도 금리를 확실하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표된 실업률이 4.2% 정도 수준이고 자연 실업률이 4.4%. 네. 4.4%를 초과하면 고용이 좀 둔화된 걸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 환율은 우선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을 좀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글로벌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죠. 네. 우선은 뭐 금리 동결이 상당히 우세하긴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물가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고용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걸 봤을 때는 완만하게 좀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 FOMC에서는 물론 네. 이제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네. 좀 다음 회의 때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완화죠. 이렇게 된다면 달러도 다음번에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면서 더욱더 네.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면 환율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요인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이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코스피 측면에서만 보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숨고르기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네. 이제 외국인 자금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원화 자산에 대한 선호 분위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순유입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어서 네.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제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또 최근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뉴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그렇죠. 이란을 직접 이제 오늘 오전이죠.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이슈는 원화 자산에는 또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에는 또 좋은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다소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네. 현재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국 네. 물가 지표 자체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네. 달러도 글로벌리 이제 약해지는 트렌드 자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쟁 이슈가 좀 단발성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환율도 다시 하락 전환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 1350원에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다음 주 이제 FOMC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비둘기파적이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 네. 그러면은 이런 지지선인 1350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40원에서 138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유로랑 엔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로화는 현재 강세 모멘텀이 상당히 좀 세진 것 같아요. 우선 네. 지난주 22 통화정책회의 이후로 이 시기에 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는 끝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금리 측면에서 유로화 가치가 지지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갈등, 중동의 어떤 긴장 이슈는 상대적으로 원화보다는 유로화의 강세 재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 유로원 환율은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60원에서 159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다음 주 FOMC 회의 말고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이번 BOJ 금정위에서는 금리 동결이 우세하긴 하지만 네. 최근 일본의 어떤 물가 상황
뭐 인플레이션 흐름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아마 그 다음 회의인 7월 때는 좀 금리를 올릴 이런 네.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다음 주 금정위에서도 그 우에다 총재가 다음번에는 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엔화는 원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고 환율도 다음 주 중에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50원에서 970원으로 예상합니다. 매크로 지표들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단 타격 같은 예측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당분간은 좀 이런 이슈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